저는 19번 헌병특기로 강원도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원래 헌병병과가 다른 부대에 비해서 야전에 나가서 훈련이 무척 적은 병과입니다. 보통 받는 훈련이라 하면 유격 혹한기 정도죠.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강원도 땡땡사단 헌병대로 전입와서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대장님께서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영창 근무가 힘들지? 소대장 정도면 거의 비슷한 나이니까 좀 얇은 목소리로 해야 되겠다. 영창 근무 힘들지? 아직 고참들이 군기도 많이 잡을 텐데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땡땡이 그러면은 소대장이랑 같이 산에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체력 단련도 하고 한번 추억도 만들고 그 훈련 한번 다녀올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저의 첫 KCTC 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공격과 수비를 바꿔가며 야전에서 텐트 치고 2등병이라 온갖 시다바리를 하면서 훈련을 마쳤죠.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소대장과 고참들은 짬찌일 때 큰 훈련 다녀오면 군생활 내내 다시는 야전 훈련 갈 일 없을 거라고 저를 위로하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1병 진급을 앞두고 있던 때 소대장이 저를 다시 또 불렀죠. 야 땡땡아, 이제 다음 달에 1병이네. 우리 땡땡이 축하한다 진짜. 감사합니다. 훈련 다녀오고 근무소 덕분에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야 전에 KCTC 그 훈련할 때 보니까 너 텐트도 야무지게 치고 땡땡연대 전술훈련에 가려던 네 고참 땡땡이가 며칠 전에 여친이랑 헤어져서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대체 인원을 찾으려니까 좀 너무 힘드네 소대장이. 그래서 행보관이랑 얘기하고서 특박 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갈까? 이렇게. 또 저는 사단 예하 연대 전술훈련 지원으로 또 야전에서 텐트를 치고 또 굴렀죠. 이렇게 저는 비전투병과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병과만큼 야전에서 개같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장이 되고 2달까지 저의 훈련 내역은 이랬죠. 유격 2회, 혹한기 1회, 사단 예하 3개 연대 전술훈련, 각 연대마다 1년에 1회씩이었대요. 그거를 총 5회, KCTC 1회, 사단 전차 대대 전술훈련 지원 1회, 바로 옆에 기갑 여단 전술훈련 지원 2회 등 기억이 나지 않는 하루 이틀짜리 자잘한 지원과 훈련으로 야전에서 미친 듯이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짬을 먹고서도 훈련을 많이 가봤다는 이유로 각종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제가 전투병과가 아니라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다들 이 정도 가는 건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짬이 어느 대로 차서 말출만 바라보고 살던 시절, 당직 부사관을 하고 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단 예하의 땡땡연대가 또 KCTC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상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말출이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병장한테 훈련을 보내면 진짜 양심도 없는 새끼들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활관 2층 침대에 짱 박혀서 헤헤야 거리면서 쉬고 있었죠. 지통실에서 전파합니다. 땡땡병장은 지금 즉시 작전과장실로 다시 한번 전파합니다. 지통실에서 전파합니다. 땡땡병장 지금 즉시 작전과장실로. 작전과장 당시 소령진. 이제 곧 저녁인데 야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이번에 KCTC가 전 못 가겠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 임마 이해하지. 근데 소대장도 신임이고 부소대장도 신임이고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밑에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저 어제 당직도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 헌병대장까지 퇴근길에 저를 태워서 나가서 막창에 소주 한 잔 먹이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거래 조건은 이랬습니다. 훈련 전까지 영창 근무 TCP 호송 및 작업 열회 주말 외출 외박 1회씩 말 그대로 훈련 전까지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편히 쉬라는 거였죠.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KCTC는 대항군을 상대로 하는 전투였고 말년에 참가하는 훈련은 다른 사단 예하 연대와 연대 대 연대로 전투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 살다가 훈련 직전 사전답사를 나갔습니다. 매일 마일즈 장비를 달고 똥도 못 싸서 죽을 것 같았던 바로 그곳. 완고가 되어서 왔지만 죽고 싶었던 바로 이곳. 그렇게 6개월 된 소위와 4개월 된 하사, 나머지 후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지형 탐사를 다니고 일주일 뒤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소대장은 실제 전쟁처럼 훈련에 임해야 된다며 폭주하기 시작했죠. 다른 모든 부대가 차량을 이용해 식사를 배급받았는데 꼭 4인 1조로 급식조를 편성해서 작은 야산을 하나 넘어서 받아온다든지 화장실을 최대한 먼 곳에 만들자며 걸어서 20분 걸리는 언덕에 만드는 등 심지어 밤에 너무 멀어서 어둡고 그래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아무데나 쌓아대기 시작했는데 적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명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주차 수비주 배식을 받으러 가는 4인 1조가 선정되었고 차 타고 7에서 8분 가는 연대 야전 취사반을 산을 넘어 왕복 약 1시간을 가야 되는 것에 불만해가지고 병사들이 불평을 하자 소대장도 자기도 직접 가겠다면서 병사 3명과 함께 팀을 꾸려 텐트를 나섰죠. 그리고 모두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밥 타러 가던 와중 화생방 공격이 시작되었고 소대장은 밥을 타러 가는 처음 가는 길이어서 방독면을 텐트에 두고 왔단 거예요. 그렇게 화생방으로 소대장 사망. 짬통 들고 오던 이등병이 급하게 방독면을 착용하다가 짬통을 놓치고 언덕에서 굴러서 떨어진 짬통은 처참히 터지고 저녁은 국만 먹었습니다. 이 개판이 나고 다음 날 검열관, 훈련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KCTC 부대 측 검사관이 계시는데 그 검열관이 짬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고 흘린 짬 치우라고 해서 다시 치우러 가는 개고생을 했죠. 공격주가 끝이 나고 이 사실은 헌병대장 귀에 들어가 소대장은 개처럼 털리고 위로차 오신 작전과장님한테도 가시기 전에 야 소대장! 병사들 의견 무시하지 마 임마! 너보다 훈련 많이 해본 병상들인데 물어보는 게 쪽팔린 게 아니야 이 새끼야! 간부가 이렇게 실수해서 뒤지는 게 쪽팔린 거지! 길을 죽여놓고 가셨습니다. 사실 소대장도 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소등병이 된 소대장은 왕고인 저와 부조대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시키는 것만 하자는 결과를 도출하고 방어주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유도리가 있어진 저희는 TCP도 센스있게 필요한 곳에서만 최소 인원으로 배정하고 나름 휴식을 취하는 인원도 많아져서 공격주보다 훨씬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운영되었죠. 방어주 2일차 어김없이 도대체 며칠을 밖에 있는 거야. 어김없이 최소 인원으로 포대 TCP 지원을 나왔고 저와 소대장을 포함한 4명이서 위장을 하고 대기 중이었죠. 훈련장 내에 학교 같은 건물 앞 사거리가 있는데 이동 중에 갑자기 저 게릴라 부대가 언덕에서 습격을 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마이장비 삐삐거리고 이동 중이던 우리 연대는 상기에서 숨어서 맞대응하고 무전 울리고 진짜 전쟁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소대장은 우리에도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저기 언덕이 있는데 가보자, 폭주 직전이었습니다. 저와 후임들이 일단 무전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자고 해서 대기. 그리고 잠시 후 적 후방에서 우리 보병 중대가 투입되면서 게릴라 부대를 소탕하기 위해 전원 언덕 점령을 위해 투입되었죠. 그리고 진짜 전쟁 영화처럼 언덕배기 아래에서부터 총을 들고 엎드려서 30분가량 교전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탄창을 2번이나 갈아 끼우고 총을 쏴댔고 적 게릴라 부대는 소탕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후임들과 같이 소대장을 찾아보니 소대장은 언덕 한참 위에서 웃으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드디어 한 건 했다는 듯이요. 그렇게 진짜 전투 같았던 전투가 끝나고 마이지 장비를 보니 제 후임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2킬을 했고 열정 소대장도 1킬을 했죠. 마지막 날 총공세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상대도 우리도 전력 소모가 심하고 마지막 날이라 거의 버티기 작전으로 모든 병력이 방어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희도 연대 지휘부가 있는 진지 근처에서 방어선을 펴고 경기 중이었죠. 새벽녘에 경기구역 내에 검은 물체들이 산등성이를 지나가는 게 보였고 저는 바로 소대장에게 보고, 소대장은 연대 지휘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전으로 경기구역 내에 아군은 없다는 무전과 동시에 교전 명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연대에서 어떤 중대장님이 오시고 전투에 돌입하였고 며칠 전 낮에 했던 고지전 마냥 영화 한 편을 또 찍었습니다. 그렇게 적 1개 소대 전원을 사살하고 아군 피해는 거의 없이 연대 지휘소 게릴라 방어에 성공하고 연대 참모님께 최초 보고자를 불러오라고 하셔서 제가 가서 칭찬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모님께서 오 땡땡이 병장은 저녁까지 얼마 남았나? 저는 훈련 복귀하고 하루 쉰다 말년 휴가 나갔다 오면 저녁입니다. 오잉 그런데 여길 왜 와? 하시곤 당황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KCTC라는 말을 듣고선 이 친구가 이거 보병도 아닌데 이거 2번이나 왔다고? 아주 참군인이야 참군인이라는 말과 함께 군생활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오후에 마무리되었고 진짜로 죽고 싶었던 마지막 훈련을 마무리 지으며 부대로 복귀하였죠. 당장 내일 모레 말출 나가는 병장의 몰골이 아닌 갓 훈련소를 나온 신병의 몰골로 주임원사와 말년 휴가자 면담을 하였고 고생했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날 밤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저를 BOQ로 불러 치킨에 맥주를 대판 마셨습니다. 만취한 채 이제 형 동생 하자면서 울고불고 잠들었죠. 갑자기 왜 말이 짧아져? 잠들었다. 뭐 쓰면서 갑자기 이 글 쓰면서 그 취한 기분이 다시 올라온 거야 뭐야 갑자기 반말을. 다음날 말출을 나가고 말출 복귀 하루 대기 후 전역을 하게 되었죠. 글 쓰는 재주가 없고 다시 보니 내용도 두서가 없네요 라고 남자는 현역이지님께서 올려주신 KCTC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 영상이 국방부에 전달되면 KCTC 훈련하러 가기 전에 모든 병사들에게 틀어질 것만 같은 바로 그런 실감나는 KCTC 훈련의 연장을 취재하고 오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14년도 8월에 전역한 예비군 6년차 직장인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전부 다 챙겨봤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탄약창의 대급 본부 분대 경비대 보급병이었습니다. 본래 경비중대 경계병이었으나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아버지의 요청으로 인한 높은 분의 전화로 중대장을 울먹이게 만들고 소속이 바뀌어버렸죠. 부대 내 대략 영관급 4명, 장교부사관 60명쯤이라면 군무원들도 60명이 넘는 부대였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5인자가 돼서 휴가를 만드는 기계가 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병사 평시 편제가 3명인데 상병이 된 직후 혼자 남아서 보급 행정작전병이 돼버렸죠. 마두이마나가 한 명이 외박을 나가서 간질 발작 일으켜서 후송. 만맛 후임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수면제 다량 복용 후 이상한 일을 하고 그리하여 복무 대체. 대장님은 동네 삼촌같이 편안하고 병사들에게 잘해주며 휴가도 아주 많이 뿌리시고 패급들도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신상은 확실하나 필벌은 약간 고민하시는 그런 착한 분이셨죠. 다만 정신없이 한 번에 많은 일을 한 번에 하시던 분이라 덩달아 저도 같이 바빠졌습니다. 상병이 되자마자 해야 할 일이 3배. 겁나게 바빠서 죽으려다가 적응돼서 좀 살겠다 싶은데 갑자기 창장님과 대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야 땡땡아 우리 경기작전이랑 창 상황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네가 지난번에 대강 만들었던 거 보니까 잘해놨더만 한번 네가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저의 2달짜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책 20km 넘는 걸 직접 걸어다니면서 각 처부의 자료를 들쑤셔서 2급 비문을 5번 반려당하면서 무한 밤샘 아침 저녁 점호받지 않고 2달 만에 비문 총 12개를 완성하여 창장실에 따로 불려가서 칭찬과 포상을 받았죠. 이러고 나니 모든 참모부 과장님들과 중대장님이 저를 보고 일 잘하는 호구인 줄 알았나 봅니다. 인사, 군수, 운영, 검사, 정작, 참모부 과장, 참모부 실무 부사관, 예하, 경비대 4개 중대장, 탄약대 4개 중대장 등 매일 행정반에 찾아가서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걸 대장님이 들어버렸고 그대로 분노하셔서 부대를 뒤집어 놨죠. 왜 우리 애한테 일을 시키고 지랄들이야 이 씨X아. 선배님 대체 왜 땡땡이 일 못하게 자꾸 괴롭히십니까? 대체 왜 그래요? 꺼져 이놈들아. 네가 뭔데 얘한테 지랄이야. 등등 여러 어록을 남기시죠. 이렇게 저는 부대 2인자를 밟아버린 3인자를 등에 업고 9개 중대와 참모부를 밟아버리고 날아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대위 아래로는 제 밥이었죠. 저의 폐악질 어록엔 충성한 과장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아니지 말입니다. 무언가 도와달라는 말을 한다. 그 부분은 대장님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대장실. 야이 개삐. 그러면 휴가는 대체 어떻게 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땡경비 중대 땡땡 상병이 요새 전장비 준비 열심히 하던데 등이 있었죠. 대급에는 행정보호관 말고는 행정지원관이 있는데 갑자기 3달짜리 교육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이분은 예하부대 간부 휴가, 관심병사 관리, 운영비 등 중요 업무를 하고 계셨으니 교육을 가셨으니까 이 모든 업무의 전부가 제 몫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동시에 각종 회의에도 참석하게 되고 주임원사 주간 행정보급관 지원관 회의도 병장 나부랭이가 상사 4명 원사 6명이라는 괴이한 광경을 보여주기도 했죠. 예하부대 간부들은 제가 정해주는 대로 휴가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행보관들과 중대장들의 끊임없는 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4시간 특수근무자 부식으로 부대에서 따로 싸제라면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경비근무자들에게 뿌렸는데 솔직히 뿌릴 만큼 뿌려도 많이 남았죠. 행보관들은 중대 창고에 뿌려주고 남은 거를 가져다 주길 바빴고 쉴 새 없이 먹을 걸 사오는 중대장들 뿐만 아니라 각 참모부의 과장, 장교, 부사관, 군무원들이 먹을 걸 사오는 통에 과물대가 터졌습니다. 그리 폐악질과 권력의 맛에 빠져서 그 고생한 2달간의 잠을 일과 시간에 채우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저희 군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각 중대 참모부 개원 애들이 따하고 떠오르는 것이 요놈들 휴가를 챙겨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상 휴가를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근거는 표창장, 상장, 그리고 번외로 계획보고 등등이 있으며 아주 간편하게 몇 마디 적는 것으로 포상 휴가를 줄 수 있죠. 이것을 이용한 저는 병사들 사이에서 휴가 가스로 불렸죠. 제 책상 서랍엔 경비대장 직인이 있고 이것으로 최대 4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었죠. 대장님께 슬쩍 땡경비 중대 땡상병이 후임들을 잘 챙겨줍니다. 본부 중대 땡병장이 저를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땡탄약 중대 땡땡 일병이 최근에 땡경비 중대에 많이 도와줬다 들었습니다. 등으로 포상 휴가를 뿌려줬죠. 또 대장님이 휴가를 아주 많이 주시는데 사격시 만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4일, 경기작전 지역 야간 순찰 나갔다가 애들 근무 태도 좋으면 4일, 어느 날 승전포 실사격 훈련 현장 지휘 나갔는데 우리 부대 애들 다른 창 애들보다 월등히 사격 잘하고 비사격도 잘했다며 야 땡땡아 이번에 그 승전포 사격 갔던 애들 전부 휴가 줘.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표창장 개수가 몇 개 남지 않았는데 한 번에 12명이나 휴가를 줘야 되니까요. 과거 사용했던 다른 계획 보고, 결과 보고, 양식 대폭 수정으로 작성 후 결제받고 참모부에게 보내서 상장 찍고 총 휴가 48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말년에 참모부 실무진에게 늘 휴가 건의하고 중대를 방문하는 산타클로스 오셨다고 이번엔 누가 휴가냐고 행보관님들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병사들이 신이시여 라고 되뇌는 친구들도 있었죠. 제가 만든 휴가 일수만 400일이 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가 상장 1번부터 90번까지인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편안히 지내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여담으로 말출 전령전을 인사과에 보냈더니 인사행정관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야 임마! 이번에 6분에서 병영생활 규정 바뀌어서 1회에 최대 15일, 달에 최대 15일 밖에 못 나가. 다 내려. 행정관님 저는 2차도 못 썼는데 말입니다. 대장님 연결해드립니까? 와 함께 이발 알았다. 대신 나눠서 나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합의 봤죠. 저녁 대기가 강제 4일이라 대충 날짜 맞춰서 12, 14, 14일로 나갔다 왔습니다. 첫 복귀, 두 번째 복귀 때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전군 대상으로 신인성 검사를 제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던 모양입니다. 당직사관이 신인성 검사해라 라고 하길래 저 내일 휴가 나가는데 말입니다. 뭐 나가는데? 아직 2차 말출 남았습니다. 미친놈 이라고 하고 2차 복귀 때 또 했죠. 말출 복귀하고 저녁 대기 때 온 부대 1호차 타고 간부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면서 비타 500 돌렸는데 12박스를 샀더군요. 매 6만원. 마지막엔 제가 보살피는 아이들과 PX에서 냉동 까먹으며 지내다가 전역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병장이 영회 선탑하고 당당히 밖에 다닐 썰, 선임 13명 찔러서 영창 4명 휴가 제한 7명 근신 2명 만든 놈 만창 보낸 썰, 보안감사 나왔는데 내 컴퓨터에 음성 비문이 수백 개 있었던 썰, 최강의 관심병사와 그의 면담 기록설, 중대장을 엉엉 울려버린 최고의 관심병사 그리고 나의 고통 중에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큐러스님께서, 이게 군인인지 사무실 직원인지 모르겠는 이상한 썰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중에서도 시설 특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운전병인 특기번호 5511 기지건설 차량 운전병입니다. 기지건설 차량 운전병은 뭐야? 뭐 로봇인가? 이름은 엄청 멋있네. 타 군과도 마찬가지로 반년에 한 번 국가기술검정, 국기검이라고 하는 걸 칠 수 있는데 저희 특기 특성상 중장비를 운용해야 되는 특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장비 시험에 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대할 때 지게차만 있었지만 전역했을 때는 굴삭기, 불도저, 기중기 3개를 더 따서 총 4개의 중장비 자격증을 갖고 나왔죠. 와 너무 좋다 이건. 야 이분은 진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와 대박이네. 참고로 군대에서 중장비 자격증은 꼭 따시는 게 좋습니다. 본래라면 선을 밟으면 바로 불합격인데 선 밟는 것까지는 좀 봐주거든요. 심지어 크레인은 앞뒤로 S자 코스가 없습니다. 작업만 할 줄 알면 실기시험 끝이죠. 그러니 군대 안에서 시험을 친다고 하면 그건 꼭 따세요. 꿀팁이네요. 몇몇 부대는 중장비 시험을 자대에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수송대대에서 굴삭기와 로더의 경우에는 시설대대에서 시험을 치죠. 그러나 롤러와 불도저 그리고 기중기, 크레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대에서 시험을 치지 않고 다른 타 부대에 있는 어느 훈련소로 갑니다. 해당 훈련소는 5511 특기의 특기 학교이기도 합니다. 훈련병 시절 이곳에서 6주간 생활했으니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짬찌 시절에는 이곳에서 차렷 자세로 있고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정자세로 앉아있고 조교들이 시키는 대로 장비를 마치 기계처럼 만져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병장 6호봉, 전역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였기에 그냥 다 추억이라 생각하고 시험을 보고 있었죠. 해당 자격증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2주 전쯤에 OT 같은 걸 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치러질 거고 장비를 몇 번 연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기회가 있죠. 재능 있는 사람은 한 번만 타면은 따고 진짜 못하는 사람은 몇 년 걸리는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심지어 겨울이라 바람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인원도 많았었죠. 대충 시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크레인을 중심으로 180도 원이 있습니다. 해당 원 안에 드럼을 놔두면 되는데 원의 크기가 드럼의 4배 정도 크기죠. 그리고 크레인의 90도 되는 부분에 쇠 파이프 2개가 있고 일정한 높이 위에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미쳤던 것이 드럼통이 밧줄에 닿으면 안 되고 드럼통의 밑바닥이 쇠 파이프를 넘어도 안 됩니다.
H자로 되어 있는 윗부분에 정확하게 드럼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지나가면 아까 말한 원 안에 정확히 드럼을 놓은 후 다시 원래 장소로 다시 옮겨야 됩니다. 관성을 생각해서 H자에 딱 넣어야 되는 시험인데다가 바람도 불어서 사실 시험 합격률이 엄청 낮죠. 제가 당시 시험 칠 때 120명이 시험을 쳤는데 저까지 합해서 2명 합격했습니다. 와 미쳤네. 와 어떻게 2명밖에 합격을 안 해. 120명 봤는데 대단하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고 그곳까지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당일치기는 힘들고 파견으로 해당 부대에서 취침을 하고 옵니다. 원래라면은 예비군 숙소에서 자는 게 맞는데 당시 시험 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관계로 예비군 숙소에서도 사람이 가고 현역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도 지내는 걸로 됐죠. 크레인만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장비 시험을 이곳에서 다 치거든요. 비행단의 경우는 지게차, 굴삭기, 로더,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군은 비행단만 있는 게 아니라 방공포대도 있다 보니까 해당 인원들 전부 몰리게 되면서 사람이 터져 넘칩니다. 당시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면회를 위해 영내 숙소에서 취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죠. 어쨌든 생활관에 들어서고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훈련병들은 밖에 나와서 군화를 열심히 닦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옆에 누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어? 투수형! 고개를 돌려보니 훈련병 시절 제 동기더라고요. 서로 말년 때 만나는 거라 진짜 반가웠습니다. 심지어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날 4명이 시험을 치더라고요. 투수형은 뭔 실험 치러 왔어? 크레인, 너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자기 자대설 말하면서 좀 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도 좀 아파서 훈련병들 군화 닦는 화단에 좀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러다가 너희 새끼들 뭐냐? 군화 닦으라고 했더니 이딴 데서 수다나 떨고 있어? 장난해? 빨리 안 들어가? 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뭔가에서 두리번거렸는데 훈련병이 아무도 없습니다. 뭘 두리번거려? 니들 말이야 이 새끼들아! 황당해서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쳐다봤죠. 또 밤인데 가로등도 고장나서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니들 들어가자마자 별점표 가져와! 이러는 겁니다. 저희 모두 벙쪄서 뭐라는 거야 하면서 산참 쳐다봤는데 말귀 못 알아쳐먹어? 들어가라고 이 X들아! 욕 처먹은 것도 좀 솔직히 그래서 전우님 얼굴은 보고 욕 박으세요. 뒤지기 싫으면. 그런데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나 봅니다. 뭐 전우?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패급 새끼들이 뒤질래? 진짜 이 상태에서 죽방을 날릴까 진심 생각했죠. 아니 미친 뭐 이렇게 말싸움을 해. 저희 파견자입니다 이러면 되지. 서로 이상한 짓 했는데? 아저씨 저 파견자예요 이러면 땡인걸 이걸 뭘 싸우고 있어? 저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 한 명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달려오더니 그 병사를 바로 발로 차더군요. 야 이 개X야! 역시나 조교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이미 쌍욕 소리가 엄청 컸는지 뭔 일인가 하고서 창문을 열고 모든 병사들이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당직사관도 쳐다보고요. 잠시 후 당직사관이 나오더니 뭔 일이야? 라고 파악하려고 나왔는데 쌍욕한 병사 얼굴을 보고 바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얘가 원래 문제가 좀 많은 병사야. 이미 후임 폭행으로 영창도 한번 갔다 왔고 사고 칠까봐 조교로 버린 건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근데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도 되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쌍욕을 처먹은 건 저희인데 그걸 왜 조용히 넘어갑니까? 바로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죠. 상병땡땡땡이라고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자 당직사관이 신고할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 경위서를 쓰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경위서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람 제대로 엿대는지 모르니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고 오늘 점호하기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곧바로 계단 구석에서 공중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버스터콜 발동. 쌍욕 처먹은 것과 당직사관이 이래이래 하려 했다 라고 하고 당직사관은 절차대로 한 것이니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직사관한테는 그냥 넘어갈게요 라고 구라치고 나왔죠. 어차피 다음날 조사가 올 때쯤 저희는 시험을 다 치고 이미 자대로 가고 없을 때니까요. 그리고 뭐 그 후로는 저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병사가 어떻게 됐는지, 영창을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버스콜이 터졌는지 그건 뭐 버스터콜에게 전화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죠. 그때 욕했던 병사분 솔직히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요. 나가 뒤지십시오. 이거를 그 상황 때 코앞에서 눈앞에서 하시지. 이걸 썰랑썰레에다가 쓰시면서 저 애들 교육하고 이런 데는 보통 조교들이 다 자기들 훈련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두운 데여서 피하 식별이 안 되고 니네 새끼들 뭐해 여기서 막 이러고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급이 뭔가 이렇게 한번 보고 저희 파견자입니다 라고 말하던지 막 그랬으면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막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다급하게 빨리 지나간 그런 막 욕을 막 그냥 막 게틀린 것처럼 갖다 박아버리고 막 이러지 않았나. 그 욕 먹었다고 벙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파견 나오고 이랬으면은 암행어사 그 저 마패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내가 파견자다. 저는 이제 운전병으로 여기저기 작전 나가면은 다른 부대 많이 가거든요. 근데 막 상병, 일병 막 이런 거 달고 있으면 막 병장들이 막 지나가면서 야 너 왜 경례 안 하냐 막 이러고 그래. 너 어디 부대 막 어느 중대야 막 이래. 그러면 저 그냥 이렇게 어깨 보여줘요. 그럼 마크가 다르잖아. 파견 나왔어요 아저씨 그러면. 미안합니다 막 이러고 그냥 가. 처음부터 쌍욕을 박은 사람이 진짜 제일 잘못하긴 했습니다. 99% 잘못했고 빠르게 그냥 저 파견자인데요 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된다. 약간 아쉬운 그 1% 약간 아쉽네요. 안 싸울 수 있었는데 아저씨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해요? 나 파견자인데 씨발 하자는 거야? 까지 했으면 복수까지 가능했었던 그런 썰이었네요. 너무 안타깝고 여튼 서로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군대에 있다고. 네. 계급 믿고 밑에 사람한테 쌍욕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나갈 때 린치당해. 저는 솔직히 이 썰이 욕먹고 욕하고 싸우고 뭐 이랬던 썰보다 군대에 있을 때 중장비 시험을 봐놓고 자격증 시험을 봐놓으면 사회에 나왔을 때 훨씬 수월하다라는 그 부분이 훨씬 꿀팁이 아니었나. 아마 썸네일도 그런 식으로 달려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개보건님의 영상을 라디오처럼 매일 듣던 와중에 나도 한번 적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1g의 MSG도 첨가되지 않은 실화입니다. 저는 군 복무 중 중동 지역에서 해외 파병 생활을 한 인원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중동의 레땡이라는 국가에서 UN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지역 치안 유지와 대민 사업을 위해 파병된 부대였죠. 저는 운전병으로 선발되어 파병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곳에선 UN 사령부 예하 수많은 국가에서 파병된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타 국가 군부대들끼리 전투력 향상을 위해 연합훈련을 자주 진행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합훈련은 서로의 부대로 각국 한 개 분대 단위의 전투훈련팀과 보조하는 지원 한 개 팀 인원들이 파견이 되어 이틀 정도 훈련을 번갈아서 시행합니다. 전투 좋아하고 지원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연합훈련에 참여한대요. 거의 무슨 근무 돌듯이 훈련하나 보네.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의 소대팀이 저희 부대에 방문해서 이틀간의 훈련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저희가 노르웨이군의 부대로 파견되어 훈련을 떠나게 되었죠. 저는 운전병으로 훈련에 파견되는 특전사 형님들을 중형 버스에 모시고 노르웨이군 캠프에 도착해요.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역시 이게 파병 생활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어캣 마냥 고개를 빼쭉 내밀어서 모든 걸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운전병은 기본적인 수송 업무 이외에는 매우 자유로운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라 간부님들도 터치를 거의 하지 않았죠. 여유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덧 오후 4시 저는 같이 파견 온 운전병들과 함께 3명이서 샤워를 하기 위해 샤워장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뜨거운 물을 몸에 적시면서 콧노래와 함께 즐거운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멀리서 여자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순간 저희는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고 샤워장 입구 쪽에 알몸으로 들어오는 외국 여군들의 모습이 저희 시야에 들어왔죠. 저희는 진짜 어쩔 줄 몰라하며 혼이 빠져나갔고 순간 저희 생각은 우리가 샤워장 진짜 잘못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쪽으로 막 웃으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머리에 샴푸를 묻힌 채 벽만 바라보는 상태로 돌이 돼버렸고 영창 가는구나, 이거 범죄인가? 미치겠네 라는 생각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죠. 하지만 한창 젊은 나이인 저희의 신체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돼. 서서히 그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고 저희는 더더욱 돌이 되어 벽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저희는 모두 서로 눈을 바라보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한 명이 신호를 주는 순간 모두 출입구를 향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군들의 웃음소리가 하면서 샤워장 벽을 따라 메아리 치듯이 울려 퍼졌고 저희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샤워장을 뛰어나왔죠. 샤워는 했지만 식은땀으로 인해 온몸이 끈적해졌고 담배 한 대를 피며 저희 3명은 앞날을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 영창, 무조건 만창. 두 번째, 파병 임무 중지 후 한국으로 소환. 세 번째, 탈영.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생각에 눈물이 차오르던 그때 갑자기 고개 숙인 저희들 머리 위로 들리는 아까 목소리. 아까 그 여군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순간 말하는 방법을 잊은 것처럼 온몸이 초긴장 상태가 되어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했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할까? 아니면 쿨한 척 인사 건넬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전쟁을 벌일 때 그분들이 오셔서 말하시기를, 야! 우리는 남군들이랑 생활관이랑 모든 걸 다 동일하게 사용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습니다. 노르웨이군은 여군, 남군 차등 두지 않고 그저 군인의 신분으로서 모든 생활을 함께 사용하는 거였죠. 그러나 암묵적으로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남군이 5시 30분 이후로 사용하는 것이 룰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여군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했던 거였죠. 그분들이 떠난 뒤 저희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대로 누워버렸고 다같이 미친놈들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경험이었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겪고 싶지 않은 추억이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참신한 소재를 이렇게 재미없게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반응이 좀 있다면 연합 사격 훈련 중 탄피 7개 잃어버려서 엿댄 썰, 외출 중 단체로 버스 타고 타령한 썰, 내 침대 밑은 술 창고 등 파병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친 이걸 먼저 써야지. 하여튼 이거 투비 컨티뉴를 항상 이거 지어내는 거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치킨 먹고 올게님께서 올려주신 썰랑 썰레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여군 남군 할 거 없이 다 같이 훈련 똑같이 받고 다 같이 그 생활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공유할 줄은 몰랐네요. 저였으면은 아마 개 멘붕이 와가지고 들어오는 소리 들리자마자 뛰어나가다가 안 되겠구나. 자리 다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야 되겠구나. 그냥 들어오는 상태에서 뛰어나가면은 부닥칠 테니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눈 가리고 거시기 가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대처해야 돼? 저런 때는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혹시 법에 좀 빠삭하신 분들 계시나요? 아 근데 노르웨이 그 친구들도 참 쿨하다. 저걸 뿌락질을 안 하네. 발로 밟을 만한데, 그지? 아마 웬만한 우리나라 그 장병들보다 그 피지컬 좋을 거예요. 그 북유럽 친구들 키 거의 뭐 보통 한 190대니까 그냥 일반 우리나라 그 병사들 피지컬 뛰어넘을 거라고. 실수인 척하고 다음날에 또 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파병지니까 총 맞죠. 네. 개복원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군 생활이라 할 것도 없는 짧은 훈련 기간만 겪었지만 컨텐츠 중에 공중보건 의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써보려고요. 참고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구주의 훈련 후 군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군의관으로 나누어져서 배치됩니다. 두 군데로 배치되는군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공중보건의사가 되던지 아니면은 군의관으로 가든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구나. 군의 수요에 따라 전공별 군의관 선발 인원이 결정이 되지만 선발 인원 중에 국립대 의대 출신이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성적이 좋거나 석박사 학위가 있거나 신체 조건이 좋은, 즉 우수한 자원부터 군의관으로 차출됩니다. 무조건 좋으면은 군의관으로 데려가네. 특히 연대 의무 중대장이나 군병원 군의관은 대학병원급에서 임상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쌓은 선발된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진짜? 귀차니즘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군의관들이 실은 나름 선발된 상위 레벨의 우수한 인력이란 얘기입니다. 그 인간들이라는 많은 의견들이 많네요. 피해자는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 4주 기초훈련 때의 경험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 꽤 늦은 나이였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었는데 훈련기간은 고작 4주밖에 안 되었지만 짧은 훈련이라도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나이먹은 훈련병의 생활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부친께서 전상 국가 유공자셔서 필자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의무 사관 신검을 받았던 관계로 38개월을 꼬박 복무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고 1년 반을 원내 대기시켜놓고서 군복무 못지않는 전공의 1, 2년차 생활을 다 겪고 말년병장 같은 전공의 4년차를 마친 뒤 한 달도 안 돼 훈련소에 입소했으니 이건 마치
왕고가 말년병장을 제대하자마자 훈련소에 다시 입소시킨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더구나 이전에까지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장교 훈련 후 대위로 임관을 했었는데 그 해부터는 사병훈련을 시키고 이병제대를 시키니 사기 의욕도 바닥이 났습니다. 아이고, 병사로 전역시켜버리는구나. 그것도 2등병으로. 또 한 가지 어렵사리 낳았고 태어나서 생사를 오갔고 여전히 자주 아프던 3개월 된 딸을 두고서 훈련소에 입소를 했으니 마음도 편치 않아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논산 육군훈련소 중대 배치를 받고 보니 중대장보다 제가 5살은 많았고 당시 소령이었던 대대장님과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었죠. 의경들과 같은 연대에 속해 훈련을 받았는데 의경들은 우리 때문에 너무 훈련이 편하다고 했고 우리는 의경들 때문에 훈련이 너무 고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관병들이 잠을 깨워 취사장 사역을 하러 가자며 끌고 나가는데 웬만한 아파트 방을 합쳐놓은 크기 정도의 커다란 직육면체 스테인레스 욕조 같은 곳에 물을 불려서 놓은 쌀이 물과 함께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퍼서 넓고 큰 납작한 직육면체 모양의 밥판에 담는 일이었는데 한 번 뜨는 양이 밥판 1개 정도 되었고 이는 1개 분대가 먹는 양 정도 되는 것 같았죠. 이걸 증기로 쪄서 배식을 한다는데 몇 번 해보니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김치를 썰러 가자고 했습니다. 김치는 20kg짜리 큰 비닐봉지에 담겨서 종이박스에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높이 1m 약간 더 되는 탁자에 20kg짜리 김치봉지를 한 10번 정도 올려놓다 보니 또 허리가 아프며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어깨며. 그래서 다시 포기했죠. 자, 다음으로는 배치된 곳은 닭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말년병장 훈련소에 집어넣은 것 같네. 조각난 냉동닭들이 커다란 철제 욕조의 물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역시나 손이 너무 차갑고 허리가 꽤나 아팠죠. 그래서 또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냉동 명태를 손질하는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15kg씩 박스에 포장된 냉동 명태를 1m 남짓 높이의 탁자에 올려놓는 일이었는데 이 역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포기했죠. 이젠 취사반 기관병들도 거의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입된 곳은 가장 하기 쉽다는 소세지 까는 곳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아니 이 무슨 고급 자원을 무슨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군용 소세지가 되게 크더라고요. 과장 조금 더 보태면 야구 빠따 같은 정도인데 칼이나 가위 없이 이빨이나 손톱으로 소세지 비닐을 까는 일이 손톱이 아파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결국은 부려먹을 일만한 일이 없으므로 인근 보급 부대에 가서 부식이나 타오라고 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야 되는데 군용 트럭이 되게 높더라고요. 더구나 군복은 몸에 비해 작아서 꽉 조이고 운동량은 부족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군용 트럭 화물칸에 올라타는 것을 실패했고 쌍욕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 새끼들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이야 이거. 한 기관병이 쌍욕을 하는 부사관의 귀에 뭐라고 속닥속닥거리자 야 저 아저씨들 트럭이 싫어. 결국 기관병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위로 끌어올려주고 뒤에서 밀어줘서 간신히 트럭에 올라탔죠. 트럭을 타고 보급부대로 이동하는 동안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때 6-7명의 다른 훈련병들이 타 있었는데 나이들이 30살에서 33살까지 있었죠. 모두들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보급부대에 도착하니 기관병들이 냉동명태를 한 상자씩 번쩍번쩍 들더니 훈련병들의 어깨에 올려줍니다. 한 사람당 차곡차곡 4개씩 올려주었는데 한 상자에 15kg, 합이 60kg죠. 당연히 쓰러졌죠. 보급관은 버럭악을 쓰더라고요. 야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인데 이거 개씨. 그때 또 뒤에서 빠르게 다가가 누군가가 보급관의 귀에 속닥거리자 보급관은 그럼 한 상자씩 날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관병들은 4박스씩 나르는데 훈련병들이었던 저희는 겨우 1박스씩 나르고 있었죠. 이때 취사병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훈련병 훈련 성적으로 근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근무지에 배치받기 위해서는 또는 격오지에 배치받지 않기 위해선 몸이 아파도 숨기며 눈물겹게 열심히 훈련받은 훈련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차피 체력의 한계로 열심히 한다 한들 좋은 성적 받기 어려운 나이 많은 전문의 출신들이 마치 예비군들처럼 어떻게든 훈련을 빠지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하려는 후배들에게 와 야 너는 체질이다. 너 훈련병으로 그냥 군대 말뚝 박어. 또는 야 내가 나설 필요까지 있냐? 하면서 빠졌고 취침 전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내일 유격대. 서로 지침을 내렸다고. 내일 유격대 아저씨들 적당히 하고 옆 사람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세요. 체력 좋다고 끝까지 버티지 말고요. 알았죠? 사실 그랬습니다. 유격 훈련 때 필자는 주변 눈치 볼 것도 없이 초장에 픽픽 쓰러져 나갔고 여기저기서 동조를 했죠. 그런데 꼭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눈치 없는 젊은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약간 평발이라 가지고 전투화를 신어본 적도 없이 운동화만 신었고 군장을 매본 일도 없이 벌점으로 때웠죠. 보다 못한 중대장이 아저씨 이렇게 하다가 섬으로 배치되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벌점은 쌓여갔습니다. 나이 많고 무능하고 말도 많고 말도 듣지 않는 훈련병들이 그래도 4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퇴소하게 되었는데 배웅해주는 대대장님께 형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자 기관병들이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논산훈련소 정문을 나오는데 정문에 훈련을 마치고 나온 공중보건의사 훈련병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로 정말이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떤 차가 경적을 울리며 사람들 틈새로 헤치고 들어오는데 트렁크가 열리더니 풍선이 막 하늘을 날고 풍선 끝에 매달린 플랜카드로 세로로 길게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하트도 막 있고 아무튼 내용이 땡땡아빠 사랑해요 땡땡아빠 고생했어 였죠. 순간 뭔 4주 훈련 쳐받는 주제에 고생은 뭐 고생이야. 속으로 맘껏 비웃어주고 있는데 잠깐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오 세상에 그 차 속에서 내린 사람들이 보니 바로 제 마누라와 수련 동기 부인이었죠. 백설공주가 입는 어깨가 볼록하고 반짝거리는 장식의 드레스 비슷한 옷을 맞춰 입고 호들갑을 떨며 달려오는 것. TV에서 보면은 이럴 때 마누라를 힘껏 끌어안으며 뜨겁게 키스를 퍼부어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쪽팔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지라 서둘러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훈련은 그렇게 끝이 났죠. 공중보건의사로 훈련기간 포함 38개월을 근무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예비군 훈련은 또 정말 편하게 받았습니다. 압권은 예비군 훈련이 2-3년 정도 남아있었는데 예비군 통지가 나오지 않자 알아보니 만 40세인가부터는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 해제라고 해서 예비군 훈련은 몇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민방위는 받아본 적도 없죠. 지금도 아까운 청춘을 바쳐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 그분들께 글로 쓰기 미안할 정도로 편한 병역 이행이었지만 제가 운이 좋았을 뿐 섬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이라크 소말리아 파병을 다녀오는 군의관들 모두 저처럼 편하게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지공님께서 올려주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비군이 입대한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지공님 다른 이야기가 또 있으면은 슴슴할 때 한 번씩 풀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별들이 발에 채인다는 상군 본부가 모여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그 흔한 불침번과 당직 근무도 없는 자질구레한 근무가 일절없는 꿀이 흐르는 부대였습니다. 와, 갑자기 일이 바빠져서요. 일 핑계대죠? 늦게 올린 거 알고 있죠? 저의 별 볼 일 없는 썰을 기다려주신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 사과하죠? 올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죠? 제가 근무하던 시기에 군은 북의 도발로 인하여 군 인사들이 대거 목이 달아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아니 웃기네. 북한이 도발하는데 왜 우리나라 장성들이 목이 달아나. 어이가 없네. 격동의 시기란 군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누구에게는 불행의 시간이, 반대로 누구에게는 기회의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장포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대자루? 대포?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장포대란 장군을 포기한 대령으로서 말년 병장의 대우를 해주며 언터처블을 향해 가는 개 마이웨이 군인입니다. 장군 되기를 포기하고서 그냥 대령으로 장기하는 거야? 그분께선 제가 본 바로는 느긋하게 모든 업무에 있어서 진지하고 또 낭만을 갖고 있으셨죠. 그런 그분의 군 생활에 화답이라도 하듯 갑자기 그분은 뜬금없는 진급을 해버리셨습니다. 주변에 모두가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운전병은 누구? 바로 It's me! 이제 저는 눈치 보지 않는 장군 밑에서 눈치 보지 않는 운전병으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쓰고 있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분의 아량이 얼마나 넓은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죠. 이분께서는 저에게 용돈을 월급만큼 많이 챙겨주실 만큼 잘해주셨고, 와, 이때 당시에 월급이면은 14만원? 20만원? 병사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간부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병사들은 항상 큰 소리로 반겨주시고 어깨 동무하시며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게 해주시고 젠틀하셨거든요. 군대에서 높으신 분들이 부대를 찾아올 때가 있죠. 무슨 훈련이나 뭐 이런 때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분들의 업무 중에 야전 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야전 순시라는 행사는 가려는 사단에 사단장이랑 각별하거나 친하지가 않으면 다들 꺼려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연례 행사는 형식사고로 넘어가면서 치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안 친한데 그냥 막 불쑥 가서 막 이러기가 꺼려지니까 야전 순시라는 걸 그냥 했다 쳐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이분은 눈치를 보지 않는 낭만가. 서론이 길었죠?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령님이 저에게 성판을 챙겨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판이라면 번호판을 가리는 그 별 모양 빨간색 배경에 별만 그려져 있는 별판, 그걸 성판이라 그래. 부대에 별들이 너무 많아서 차 번호판 대신 성판을 달 일이 없던 저는 항상 닫고만 있던 성판을 처음으로 챙기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무슨 용무인지 상세 전달을 받지 못한 저로서는 평상시에 있던 근무복을 입고 행선지를 전달받은 뒤 갑작스러운 출발을 했죠. 야전에서는 무조건 전투복을 입어야 되지만 오류가 있어서 환복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러면 안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국도를 타고 그 부대에 다 와갈 때쯤 눈이 와서 차가 더러우니 자동 세차를 한번 돌리자는 저의 의견에 주유소에 들러서 세차도 하고 성판으로 번호판을 갈아 끼우고 있으니 주유소 사장님께서 신기한 듯이 보면서 어디 가냐라고 묻길래 저도 처음에는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했습니다. 저도 이때부터는 약간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내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을 들어서서 조금 더 들어가니 멀리 누가 봐도 군 부대 같은 모습의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위병소가 나왔습니다. 정지! 차 앞면에 부착된 성판을 보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위병들은 들은 이야기가 없으니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으로 창문 사이와 저와 이야기를 나눈 뒤 눈으로 힐끗힐끗 뒷좌석을 보면서 무슨 용무냐 하길래 저는 땡땡본부 땡부 땡처에서 오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뒤에 계신 그분께서 나 여기서 약간 옛날에 근무했어서 잠깐 들렸어. 잠깐 있다가 갈 거니까 좀 들어갈게 하니 위병이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충성 하면서 문이 짜잔 하면서 열리더라고요. 당당하게 대대 앞으로 지나가니 일과가 끝나서 해가 지평선에 걸려있는 시간이라 저희의 차를 마주한 병사들은 모두가 얼음이 되었고 그런 사이 유유히 지나 대대 앞에 차를 정렬하니 막사에서는 몇몇의 간부들이 미친듯이 후다닥 튀어나와 충성!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대장 5분 안에 도착합니다! 라고 하며 경직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웅성웅성거리며 막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의 근처로 또다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충성! 병사들이 갑자기 저한테 줄을 서서 경례를 오지게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장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 간부들 할 거 없이 경례를 빡시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뭐 한 몸 느낌이 중령 소령 같은 몸이야 이게. 우리 대대장이나 아니면 작전과장들 몸이 약간 이런 느낌의 군복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딱 수행 간부 같은 느낌이지. 보다시피 복장이 이러다 보니 간부인 줄 알았던 병사들이 경례하는 모습에 당황한 나머지 저도 경례를 큰 소리로 한 뒤 병사들에게 저 병사예요 다들 오해하신 것 같아 미안합니다 라고 하니까 저를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머쓱하게 자리를 뜨더라고. 용무를 다 보신 후 출발하니 저와 함께 온 그분께서는 오늘 숙소는 굉장히 좋은 호텔을 사비로 잡아두었다. 그쪽으로 이동하자라고 하셨죠. 역시 눈치를 전혀 안 보시는 분이다. 저는 밖에서 이런 호사를 누려볼 기회가 또 언제 있겠냐 싶어서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갔죠. 숙소에 도착한 뒤 그 안에 일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부대에 급습하시면은 부대가 뒤집어진다고 들었는데 아까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니 진짜 급습을 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 마냥 간부들이 난리가 나지. 간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가면 오히려 병사들이 힘들어서 일부러 말 안 하고 온 거야 라고 하시니 저는 또 한 번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병사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복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꿀에 절여져 있던 저는
갑자기 주머니 속 군용폰이 징징 울기에 전화를 받으니 한 달 선임이 야이씨 부대 난리 났다. 어떤 놈이 화장실에 똥테러 하고 난리 났어. 아이씨. 더할 나위 없지 행복하던 군생활 중 갑자기 입술 뭐 개똥 같은 일이? 다른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개보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라고 약속하셨던 6개의 썰 중에 3개가 지나가네요. Z0 TT0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완전 이해하실 테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이해가 되게 말씀드리자면, 가려는 부대 스케줄을 얘기해주지 않고 별이 떴다, 그냥 온다고 일주일 전에 예고하고서 오셔도 난리가 나는데 저렇게 갑자기 그냥 길 가다가 들어가시면 보통 한 일주일 전에 뭐 사령관님이 뭐 방문하신다, 뭐 사단장님이 방문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오면 영일 부대인 부대들은 청소부터 합니다. 일주일 내내 청소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방금 전에 저 장군님이 타고 있는 저런 차가 오는 차 동선을 대충 계산해서 그 차 동선 오는 데에 주위에 있는 나뭇잎 하나도 없게 하고 돌멩이 하나 없게 싹 치워놓고 나무 예쁘게 꾸며놓고 조경하고 막 꽃 심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더 오바를 한다 그러면 바닥에 아스팔트에다 물 뿌리고 거기다가 구두약 발라요. 이해가 아예 안 되죠? 아스팔트에다가 구두약 바른다니까? 그 넓은 길 전체에다가, 그 길 전체에 수백 명의 그 부대원들이 다 튀어나와서 자기 구두약 발라요. 그렇게 해서 새카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셨던 장군님은 그런 보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스케줄을 얘기를 안 해주고 통보를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야. 근데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중 하나가, 장군님이 저렇게 그냥 급습했다가 나가고 나면 병사들이 별로 고통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왔으니까 며칠 뒤에 또 올지도 모른다 확인하기 위해서 당장 청소 시작해라. 가자마자 바로 청소해. 웃기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장군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의 몇 달간 되게 빡세게 근무, 청소하는 거, 부대 정비하는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전부 개빡세져요. 차라리 일주일 전에 온다고 통보하고 오면 일주일만 빡세고 마는데 거의 한 두세 달 빡세요. 저렇게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라고 하면. 저도 옛날에 그 사령관님이 야전순실을 저렇게 도시는 분이라 진짜 엄청 힘들었지. 오히려 역효과다. 개보고님 유튜브에서 맛깔나게 썰 읽어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썰들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비빔밥의 참기름 같은 개보고님 화이팅! 저는 포병대대의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대 운전병은 크게 3가지, 운전병, 정비병, 개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 저는 그 중에 당직대기 차량 레토나 운전병으로 근무했죠. 보통 당직대기 차량 뭐 레토나 운전병이라 그러면은 좀 운전 잘하는 친구들, A급 친구들 많이 써요. 혹은 그 주위에 지리가 밝다든지 아니면은 뭐 백이 있다든지. 저희 부대는 오자마자 야수교에서 A, B, C 어떤 기량을 받았던 다시 한번 운전 시험을 또 봐서 대부분 처음부터 다시 운전을 교육받는 그런 부대였죠. 기량이 B로 올라가면 영내 물자 이송 등 영내 주행이 가능하고, A가 되면 영외 주행 등이 가능해지는 식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해금되는 시기였습니다. C는 차 갖다 놓으면 주차 정도 할 수 있는 발레 파키병이었죠. 그렇게 기량을 올려가며 짬을 쌓아가던 중 병장계원 한 명이 전역하면서 저를 포함한 기량이 딸리는 짬찌들을, 여기서 짬찌란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이지 않은 군생활을 별로 안 한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개원을 차출해가려는 개원 선임들의 권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직대기 운전병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개원하라는 선임의 권유를 완곡히 거절하고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하고 잡일을 하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여름날, 옆부대의 수송관 준이가 저희 부대 수송부를 방문하면서 저는 개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 차량 유류 보충을 마치고 보고하던 중이라 수송부 안에 들어와 있었고, 하필 그 시간에 개원이 심부름을 나가 수송관님이 제게 커피 2잔만 타와달라고 부탁하셨죠. 저는 사회에서도 커피에 진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제가 해먹었던 대로 뜨거운 물 조금에 믹스커피를 타고 찬물 대신 얼음만 넣어서 얼음 녹은 물로 커피의 농도를 맞추는 방식으로 커피를 타갔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타드리고 나가서 분리수거를 하며 일과를 하고 있는데 개원선님이 저를 불러서 다시 수송부로 들어갔더니 수송관 야! 우리 정란이 일로 와봐! 일병 유정란 부르셨습니까? 아, 야, 이 커피 니가 탄 거야? 이거 어떻게 탔냐? 와, 맛있다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매우 진하게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옆부대 수송관님이 저와 입맛이 맞으셨는지 커피를 리필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수송관님께 스파클 페트병에 커피를 담아드리며 수송관님을 배웅했죠. 그 이후 그 옆부대 수송관님은 오실 때마다 계속 저를 찾아서 저에게 커피를 타라고 시켰고 저는 분리수거하다 와서 커피를 타고 차량 청소를 하다 커피를 타고 차량 호루 치다가 달려와서 커피를 타고 계속 그렇게 커피만 탔죠. 그런데 그 옆부대 수송관님께서 인싸기질이 다분하셨는지 군수과 통신과 대대장실까지 돌아다니며 제 얘기를 하셨고 대대장님마저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 네가 그 커피구나 라고 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인지도로 만족하면 딱 좋았을 텐데 해관종이었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심 종자를 보고 관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삘 받아서 사비로 PX에 있는 음료수 등을 사다가 차의 메뉴를 바꿔가며 방문 간부들과 수송관님을 대접하기 시작했죠. 자, 참고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병입니다. 당번병도 아니고 개원도 아니죠. 아래 리스트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몇몇 음료들 레시피입니다. 홍초 하나, 사이다 3, 립톤 아이스티 4, 진하게 탄 카누 하나, 바카스 하나, 사이다 하나, 카누 하나, 배지밀 하나, 꿀 하나, 집에서 가져온 청귤청 하나, 사이다 하나, 녹인 메로나 하나에 녹인 더위사냥 하나, 딸기잼 한 봉에 우유 4개, 카누 1개. 이게 뭐야? 이 외에도 수첩에 레시피를 적어가며 신메뉴를 개발하고 수송관과 대대장님 등 네임드들의 취향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송관님도 다른 간부들에게 맛있다, 잘 만들었다 이야기만 많이 들어서 신이 난 건지 메뉴판 같은 것도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해두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자기도 보고 이거 달라고 시키고 다른 간부들에게 원하는 거 보고 시키라고 주기도 하고요. 개원선님들은 저를 포기하고 다른 친구를 개원으로 차출해갔으며 저를 다방병이나 칵테일병 정도로 부르며 커피 탈 때 용병 고문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뭔가 작업이 생길 때 수송관님의 음료 심부름으로 빠져나가고 선임들이 할 일 없을 때 분리수거나 청소라도 하고 있어야지 뭐 하고 있었냐? 라고 혼낼 때 저? 수송관님 음료 제조 중이었습니다 라는 변명으로 잔소리를 회피하며 일병의 절반을 음료를 만들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개인정비 시간에 대대장실에서 막사에 쉬고 있는 저를 호출했습니다. 좀 이따 연대장님이랑 연대 주임원사님 오시는데 너보고 커피 타래. 잘못 들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이따가 오실 연대장님이 마시게 될 음료를 저보고 만들어서 올리라고 부르신 거였죠. CP병도 비서병도 당번병도 개원도 아닌 운전병인 저한테요. 그것도 개인정비 시간에 따로 불러서 말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CP병 선임분에게 물어봐서 연대 CP병실로 전화를 걸었고 연대장님 언제쯤 출발하시는지와 연대장님 평소에 어떤 음료 드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연대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오는데 3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제가 만들어둔 커피들은 전부 스파크 페트병에 담겨 왕복 5분 거리에 있는 수송부 냉장고에 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빨리 음료를 만들어 가려면 오래 걸리는 음료, 진하게 탄 카누나 꿀 미리 타놓은 배지밀 등은 스파클 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합니다. 제 합법적 작업 탈주 노가리 타임을 지키기 위한 완제품으로 담아두진 않았어요. 비율은 아무에게도 안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러면은 배지밀에 꿀 타놓으면은 병균 양성되는 거 아니야? 괜찮나? 안 상하나? 술 되는 거 아니야 배지밀? 두유주 되는 거 아니야? 두유주? 두주? 어쩔 수 없이 CP병실 안에 있는 재료들로 즉석에서 만들기로 하고 평소 단 것을 좋아한다고 한 연대 주임원사에게는 유자청 에이드를, 차를 좋아하신다고 하신 연대장님께는 PX에 뛰어가서 사온 썬키스트 레모네이드와 녹차를 섞은 레몬 녹차를, 대장님에게는 평소에 자주 드시던 꿀카누, 카누에 PX에서 사온 두유와 꿀이 없어서 설탕으로 대체해서 만들어서 드렸죠. 연대장님은
3명의 잔에 든 내용물이 달라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레몬 녹차를 마셔보시군. 오유 맛있다. 이거 어디서 파는 음료수냐? 라고 물어보셨고, 지금 내놓은 차는 제가 직접 제조한 차이옵니다. 밖에서는 편의점에서 레몬 녹차라는 완제품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아래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대대장실에서 나와서 CP병과 함께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죠. 대충 2시간 정도 지나고 연대장님과 주임원사님이 가신 후 대대장님이 저를 다시 불러서 연대장님께서 아주 잘 마시고 가셨다며 이번 겨울에 있을 연대 주간 부대 행사에서 요리경연대회가 있는데 조리병과 함께 나가볼 생각 없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음료수나 사이드 메뉴로 하나 만들어서 내라는 거였죠. 포상 외박이나 휴가 하나 줄 것이지 대회에 나가라는 이야기만 들은 저는 나중에 연대 요리경연대회에 나가 파워에이드에 설탕을 넣고 조려 만든 파워에이드 시럽과 조린 지코 코코넛 워터를 섞은 우유로 피냐 콜라다 칵테일을 만들게 되었고 1등 포상 5박 6일 휴가를 받게 되어 저녁모에도 땡땡 부대 바텐더라는 별명이 박히게 되었죠. 이상 쓰잘데기 없는 것만 잘해도 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갖고 있는 썰이었습니다. 횡설수설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인기가 많으면 원래 쓰려고 했던 썰인 우편물 배달하다가 폭탄 해제반 부른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유정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이거는 뭐 전군에 있는 CP병들이 당번병이라고 하거든요. CP병들이 마치 바이블처럼 봐야 될 영상이 아닐까. 이 레시피가 전군으로 퍼져서 모든 그 간부님들이 그 짜증나고 노여워하는 그 모습을 병사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CP병이 불을 꺼버리는 차 한 잔과 음료 한 잔으로 불똥이 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